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이 면을 따라서 지금 보시면 치골근하고 장내전근이 여기에 부착하죠. 요 면에 부착하죠. 그 다음에 이 치골결절 부위에 밑으로 해서 단내전근하고 대내전근이 부착합니다. 그래서 요 주위가 그 다음에 이제 폐쇄근이 안쪽에 있죠. 요 주위가 내전근 치료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위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내전근이 안쪽에서 무릎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무릎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릎을 치료하실 때도 여기로 확인을 해주시고 치료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측면에서 보는 게 지금 안 나오죠. 바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대퇴사두근은 밑으로 내려와서 슬개골 위에서 합쳐지죠. 슬개골 위에서 합쳐져가지고 건이 돼가지고 슬개골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슬라이드까지 해서 경골 조면에 부착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이 대퇴골에 운동하고 대퇴관절에 운동하고 슬관절에 운동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 보면 옆에서 보시면 이게 대퇴근막장근이죠. 대퇴근막장근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장골의 내측에 여기에 있는 게 그 근육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 부분이죠. 근육 부분하고 건 부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장경인대가 돼가지고 장경인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슬관절 외측으로 부착합니다. 무릎의 외측으로 부착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비골두의 앞쪽 비골 조면까지 여기에 부착을 하죠. 그래서 이 장경인대에도 근막장근 연축이 있으면 슬통으로 무릎 질환을 치료할 때 꼭 무릎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쪽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근막장근 연축도 같은 느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빅백으로 보면 ASIS에 2.5cm 되는 곳이 표시해서 대퇴골상에서 장경인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대퇴를 굴복시키고 이게 그 ASIS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굴복하는데 보조근이 되고요. 외전하는데도 보조근이 되고요. 외전하는데도 보조근이 되고 그다음에 대퇴근막을 위로 끌어올리고 무릎을 안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무릎을 안정화하는 작용이 이 고관절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전근, 그 다음에 장골근, 그 다음에 근막장근,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겠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퇴관절 활동 시 탄양음하고 동통이 발생합니다. 아까 뭡니까? 이쪽 둥근에서도 연축이 있으면 탄양음이나 동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거의 같이 발생합니다. 근막장근 쪽에서도 탄양음하고 동통이 발생하고요. 청장염, 특히 여성에게 빈발하고요. 그 다음에 장경인대 손상이 심할 경우에 슬외측 통증, 바깥쪽 통증으로 호소하죠. 여기. 그래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 장경인대 손상으로 와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운동성 손상이 많습니다. 운동을 과격하게 하다가 축구나 뭐 이런 헬스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거 바벨 같은 거 쥐고 일어났다는 하는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외측에 무릎 외측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런 환자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릎 쭉 펼 때, 고관절 펼 때 뚝뚝 하는 소리 나는 환자분 있죠? 그럴 때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근막장근하고 둥근 쪽에 연축이 있는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그쪽을 치료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치료점은 어디가 되냐면 이 장골의 근육 부분, 이 앞쪽의 부착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건 부분, 여기 두 개 부분입니다. 이 건 부분은 특히 옆에서 만져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건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근육 부분하고 건 부분, 거기가 치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내려가면 무릎 위쪽에 여기 그 슬관절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슬관절 위쪽 부분, 여기 부분, 장경인대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가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앞쪽에 그 대퇴근막장은 여기에 부착하거든요. 건 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치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 부분은 이 탄탄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직접 찌른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자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대전자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슬관절 외측에 부착하는 위에 건 부분, 이렇게 자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대퇴근막장근 같은 경우는 주행하는 방향이 외측관근과 거의 유사합니다. 외측관근과 유사하고 외측관근과 작용도 많이 일치하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퇴근막장근 손상이 있으면 외측관근도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측관근도 거의 같이 손상이 있는 거죠. 함께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에 두 개 포인트가 지금 근막장근하고 건 부분을 자칭하는 거고요. 위에 두 개가요. 여기 세 개는 소등근하고 중등근 쪽입니다. 여기 세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전자의 가장 첫 부분 중등근하고 소등근, 그 다음에 이상근, 그 다음에 대퇴방형근 이렇게 되죠. 대전자가 이렇게 둥글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두 개가 근막장근 부분이고요. 이거는 둥근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퇴사두근 손상입니다. 대퇴직근, 내측관근, 중간관근, 내측관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대퇴직근은 AIIS에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외측관근은 대퇴골 후면 외측, 여기서 대전자 밑에서 기시하죠. 대전자 밑에 대퇴골 후면 외측에서 기시하고, 중간관근은 대퇴골 전면하고 외측관근, 외측면. 그래서 중간관근은 고관절 운동에는 작용을 안 합니다. 고관절 운동에 작용을 안 하고 이 밑에서 대퇴골에서 시작을 하죠. 대퇴골에서 시작을 하고, 외측관근도 대퇴골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측관근은 대퇴골 후 내측면, 뒤쪽에서, 여기서 내측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 고관절 운동에 작용하는 거는 대퇴직근이 작용하는 거고, 나머지 외측관근, 중간관근, 내측관근은 고관절의 운동이 아니라 슬관절의 운동에 작용합니다. 슬관절의 운동. 그래서 이 무릎을 치료할 때 굉장히 이쪽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네 개가 다 모여서 슬개골을 지나서 경골 조면에 가서 슬라인드가 돼가지고 경골 조면에 부착을 하죠. 그래서 대퇴직근은 고관절하고 슬관절을 지나는 투조인트 근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 운동에 작용을 하고요. 주로 작용을 하고, 고관절이 굴곡, 슬개골의 신전에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외측관근은 슬관절만 지나는 원조인트 근육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정된 저항에 대항하는 운동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슬개골을 상외측으로 당기죠. 슬개골을 위쪽,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외전 운동, 대퇴골의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죠. 연관이 되어 있고, 외측관근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강직감, 경직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슬관절 운동을 하다가 딱 붙는, 이렇게 경직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중간관근은 슬관절의 신전에 작용하고요. 내측관근은 슬개골을 위쪽으로 안쪽으로 잡아당기죠. 슬개골을 위쪽으로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내측관근에 문제가 그래서 내외전 근육과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내측관근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에 힘이 없다라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이. 환자분 중에 그런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릎에 힘이 없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대퇴직근 포인트죠. 대퇴직근 기시부고요. 대퇴직근이 기시하는 거고, 외측관근은 대전자의 아래쪽 그래서 기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관근은 이렇게 넓게 기시하고요. 내측관근이 여기 안쪽 내측에서 넓게, 지금 내측관근이 내측에서 넓게 기시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경골초면에 부착을 하죠. 그래서 자침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AIIS 여기 되죠. ASIS 밑에 있는 AIIS. 근데 여기는 잘 안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데 이게 여기는 잘 만져지는데 여기는 잘 안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걸 자침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한 2-3cm 정도 밑으로 내려온다. 요거를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AIIS를 맞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측관근은 대전자의 아래쪽에서 밑에서 위로 대전자의 이 맥 부분 여기를 대전자의 아래쪽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자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강근 부분은 이 위에서는 별로 그렇게 타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래쪽 슬개골 치료할 때 많이 타치하시고, 고관절의 운동에서는 대퇴직근 쪽하고 외측관근 쪽에 외측관근 쪽인데, 외측관근은 장경인대 쪽 근막장근하고 연관되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측관근은 아예 안쪽입니다. 아예 안쪽.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뼈에 닿게끔 자침할 일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주로 치료하는 게 이제 대퇴직근하고 외측관근 쪽에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내측관근을 치료할 때는 발을 약간 이렇게 외회전식 대퇴골을 고관절을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봉근근을 젖히고 내전근 밑으로 들어가서 장침으로 들어가서 뼈에 닿는다 이런 느낌으로 자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단내전근이나 대내전근이 뒤쪽에 있고 그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자침할 때 그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벌리시고 여기서 봉근근을 젖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뼈에 닿는다 이런 느낌으로 자침하시는 게 좋고요. 이쪽에 이 안쪽이 지금 동정맥이 같이 동맥이 특히 심부로 들어가면 동맥이 같이 지나가는 뼈를 타고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멍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자침을 하실 때 멍이 들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침하시면 되겠고요. 증상은 이제 대퇴직근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퇴 전면 슬개골상의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 술통하고 그다음에 하행시, 이 슬관절이 약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내측관근은 심부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력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관근은 신직분리. 이 무릎을 탈 때, 이 슬관절에서 나오는 무릎을 탈 때 가장 큰 힘을 작용하는 게 중간관근 쪽이죠. 신직할 때 다 작용을 하지만 가장 큰 힘을 작용하는 게 중간관근 쪽입니다. 중간관근 쪽이기 때문에 신직분리가 생기고요. 그다음 상행시 올라가서 쭉 펴질 못하죠. 의자에서 일어난 후에도 바로 거동이 안 되니까 절뚝거리는 생기고요. 대퇴 전면 통증.
외측관근은 무릎 외측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고 무릎의 강직, 불순분리, 뒤로 당김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주로 오히려 지금 여기 고관절 쪽에 있긴 합니다만은 치료할 때 사용하시는 건 슬관절 쪽에 슬부 치료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시고 대퇴직근이나 고관절과 관련해서는 대퇴직근이나 외측관근 이런 쪽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칫한 모습을 보면요, 이건 이제 무릎에서 나올 건데 오히려 지금 여기가 지금 내측관근 부분이고요, 외측관근이 이렇게 와서 근데 나중에 무릎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외측관근에 이쪽 위쪽에 보면 여기가 그 연축이나 경결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바깥쪽에 이쪽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연축이나 경결을 보고서 작침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 무릎 질환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측관근 쪽에는 연축이나 경결이 많이 생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도 시술하는 모습을 잠깐만 볼까요? 여기는 지금 경결이 있어서 이쪽은 치료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외측관근의 기시부 쪽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침날의 방향은 요 방향이죠. 외측관근 주행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외측관근 부착부에서 툭 끊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기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에 닿을 때까지 툭 끊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경결이 있는 부분이라 경결을 우리가 깨준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절개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슬개골의 이 가운데 부분에서 정중앙 부분에서 이 정중앙 부분이 대퇴직근하고 중간관근이 되죠. 거기서 약간 외측으로 바깥쪽에서 외측관근 부착 이 건으로 돼서 넘어가는 부분에 지금 자침을 해서 거기서 가볍게 툭 끊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원 중에 지난번에 임상 발표할 때 이 대퇴사두근 쪽을 치료를 하고서 이 쪼그리 앉지를 못하는 그런 환자분을 치료를 하고 안전하게 쪼그리 앉게 하는 그런 임상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 쪽에 치료를 하시면 슬관절과 고관절의 운동에서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기 부분도 다 치료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중기 부분도 다 네, 여기 하고 여기 하시고. 중기 부분 할 때 네. 들어가면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들어가죠. 그 슬상 저맥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아니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아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파텔라 상면을 맞추는 거예요. 예, 사텔라 옆에 측면, 그러니까 위에 측면 여기를 맞추는 거죠. 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파텔라를 맞추는 거예요. 슬개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무릎 치료할 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부종으로서 치료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손상 저맥락으로 침이 들어가요. 침도 들어가서 다 긁어줘요. 엄청 아픕니다. 굉장히 아픈데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햄스트링 손상입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이제 대퇴 이두근하고 반근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퇴 이두근하고 반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퇴 이두근은 장두하고 단두로 됐고요. 반근은 단방향근, 단근형으로 되었습니다. 기신은 단두는 대퇴골 조선의 외측선이고요. 장두는 좌골조면 후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종지는 비골두 후 외측면에서 같이 단두하고 장두하고 합쳐져 가지고 부착하고요. 단두는 마찬가지로 대퇴골에서 시작하지 좌골까지는 안 올라오기 때문에 무릎의 술관절의 굴곡에만 작용하고요.
장두는 대퇴골, 좌골 조면까지 올라오니까 슬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이 신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근하고 장두는 투조인트 근육이죠. 그래서 이 두 지금 햄스트링 중에서 반근 쪽하고 장두 쪽은 슬관절의 굴곡에도 작용하고 고관절의 신전에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대퇴 이두근은 하태 외회전, 그 다음에 반근은 하태 내회전에 작용합니다. 통증의 양상이 대표적인 게 무릎 안이 깊숙이 쑤신다, 아프다 이런 통증을 받고요. 주로 뒤쪽으로 아프죠. 무릎 뒤쪽이. 뒤쪽 오금 쪽으로 해서 뒤에가 많이 숙이시고 아프다 이런 증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둥근 주름 부위나 대퇴 후면, 무릎 뒤 내측면 이런 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 좌골 조면에서 내려오는 게 장두하고 반건양근, 방막양근, 반막양근, 반건양근 요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내측에서 반근들은 모여져 가지고 안쪽으로 돌아가서 이쪽 내측으로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이두근, 장두는 좌골 조면에 시작하고 단두는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여기네. 이게 지금 대퇴골이니까요. 대퇴골 조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면에서 시작해서 내려와서 장두하고 단두가 합쳐져 가지고 외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육의 주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쪽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태가 외회전 되겠죠. 그 다음에 반근은 내회전 될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수축하면 반근하고 장두하고 다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관절이 불신이 되겠죠. 네, 슬관절이 굴곡이 되겠죠. 굴곡. 그래서 증상은 햄스트링 손상이 있으면 이건 손상을 언제 많이 있습니까? 가장 이제 운동하다가 지난번에 이동국이가 어떻게 됩니까? 꽁 차다가 그 앞에 선수 젖히다가 그냥 그대로 악 하고 쓰러질 때 햄스트링 파열을 많이 입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입는데 그런 거 말고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행 시에 대퇴 후면 그 다음에 무릎으로 퍼지는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퍼지는 통증. 이때는 통증입니다. 저림 증상이나 마목감 이런 게 아니고 통증이죠. 통증.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도 둔부와 대퇴 상부, 무릎 뒤에 통증이 있고요. 무릎 내측면에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통으로 오인되는 이유가 통증이 주고 저림 증상이나 마목 증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때 좌골신경통은 아래쪽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대퇴 후피신경, 대퇴신경이나 그 다음에 둔상피신경 이런 걸로 인한 좌골신경통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원신경통에 부르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걸로 오인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받고 오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슬관절 쪽에서 보면 이 햄스트링 손상이 있으면 오금이 아프다고 그래요. 이 종아리, 무릎 뒤에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오는데 실제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확인해 보면 이 무릎보다는 요 뒤에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런 환자분들은 이 햄스트링 쪽을 치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햄스트링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슬화근이나 또 구명슬화인데 뭐 이런 사슬화인데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햄스트링 손상이 있어도 궤부 쪽에 이 슬관절 뒤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치료는 어디로 하시냐면 일단 좌골 조면 아래쪽 후면 좌골 조면의 이 아래쪽 부착 부위 좌골 조면 아래쪽 밑에서 이 힙의 주름 라인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좌골이 맞춰지고 좌골 아래쪽이 거기가 반근하고 장두의 부착 부위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침해 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내려와서는 이 비골이나 이쪽 아래 비골 쪽으로까지는 안 오고 슬관절 위쪽에서 이 건으로 되는 부분 양쪽에 반근 쪽의 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두근 쪽의 건 부분 여기가 치료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좌골조면 밑에서 자침해 놓은 상태고요. 좀 떠 있는데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두근 쪽,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가 반근 쪽.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반근 쪽이고요. 반근 쪽, 여기 이두근 쪽.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손상이 아까처럼 운동하다가 손상을 입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 근육이 파열된 거거든요. 근육이 파열된 거, 파열로 인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가 이렇게 다 멍이 듭니다. 멍이 들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근복에 자침해 주시고 사혈해 주시고 이러면 빨리 낫죠.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경우는 근복에 자침하시고 사혈해 주시고 약도 써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심한 경우에 햄스트링이 반근 쪽하고 네. 부분하고 다 분리되고 원래 분리되어 있는 근육인데요. 붙여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같은 결합되어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이쪽은 내측에 있는 거고요. 반근 쪽은 내측에 있는 거고 이두근 쪽은 내측에 있는 거고. 분리된다는 게 어떤 치료는 아닌데 네. 예전에 그 햄스트링이 좀 이게 심해서 왔다가 치료를 했는데 안 좋아졌던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좀 햄스트링 쪽에 구멍이 났다라는 얘기를 초반에는 구멍이 났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구멍이 났다는 건 섬유화됐다는 얘기겠죠? 근육에 구멍이 난 일은 없을 거고요. 섬유화는 아니면 아주 단열이 됐다는 얘기. 사진을 가져오라고 싶으세요.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관절 예방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요. 고관절염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고관절염뿐만 아니라 베테골트 무혈성 괴사증을 치료하는 것도 여기에서 응용하셔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뭐 환자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치료의 기본은 같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구조를 좀 먼저 보시면 고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가 3개가 있습니다. 고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Y자로 표시되어 있는 요렇게 해서 2개로 가는 게 장골 대퇴인대죠. 장골 대퇴인.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가는 요 인대가 치골 대퇴인대입니다. 치골에서 시작해서 대퇴로 이어지는 인대가 치골 대퇴인대, 장골 대퇴인대. 그 다음 후면에서 보면 여기 2개 이렇게 표시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좌골 대퇴인대죠. 그래서 이 3개의 인대가 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치골에서 대퇴골로 이어지는 내려오는 대퇴인대가 이렇게 있고요. 치골에서 내려오는 게. 그 다음에 장골 대퇴인대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고 있죠. 그래서 장골 대퇴인대는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싸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후면에서 보면 좌골 대퇴인대는 이렇게 또 요렇게 싸고 있는 거죠. 모양이. 그래서 이 고관절을 전체적으로 인대가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주행 방향을 보시면 치골은 지금 치골은 지금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누워지진 않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치골에서 이렇게 시작되면 뒤로 가야 돼요. 약간 뒤로. 그래서 치골이 수축이 되어지면 이 치골 대퇴인대가 수축이 되어지면 대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 장골 대퇴인대는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붙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위에 이 위쪽을 여기를 전반적으로 싸고 있으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시키겠죠. 회전을 도움을 주게 되고요. 반대로 좌골 대퇴인대는 좌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외회전을 작용합니다. 외회전. 밖으로 돌아갈 때 작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안에가 이 장골 대퇴인대하고 치골 대퇴인대 사이에가 이 장치골 활액낭이 있습니다. 장치골 점액낭이 있습니다. 장골과 치골하고 사이에 점액낭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그 대전자 부위의 점액낭염에 여기가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 앞쪽이 굉장히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여기 딱 점액낭만 딱 치료해주면 두세 번만 치료하면 다 낫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에요.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거고, 알아도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히 거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요새 이제 IMS나 이런 거 보니까 하겠지만, 정확히만 건드려주면 두세 번만 치료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다 싸고서 회전하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고관절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관절 연골인데 여기에 있는 이 건이 있죠. 이 인대가 있죠. 이 대퇴골두인대 치골하고 장골하고 치골하고 이어주는 고관절하고 이어주는 인대가 있고요. 이 관절순 안쪽으로 보면 이거 폐쇄동맥 전분지, 후분지, 미구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동맥을 통해서 이 인대를 타고 폐쇄동맥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연골 부분에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염이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물론 큰 근육에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인대가 서로 조합이 돼서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으면 이 연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관절이 부딪히겠죠. 자꾸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활막 자체가 관절낭 자체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게 있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그럼 뭐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이 폐쇄동맥이 포착돼 버리는 거예요. 폐쇄동맥이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폐쇄동맥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쇄동맥이 막히니까 이 관절 연골에 영양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혈성 괴사증 환자들 어떻게 됩니까? 관절 연골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죠. 나중에는 경화돼가지고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무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연골을 영양 공급을 하는 게 폐쇄동맥인데, 폐쇄동맥이 막혀버리니까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무혈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나중에 경화돼서 다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관절염이나 고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증을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에 전체 고관절의 움직임을 하는 근육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부로 들어가서 이 세 개의 인대의 균형을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폐쇄동맥이 막혀있는 걸 뚫어주면 돼요. 그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는 중둔근, 이상근, 앞쪽이 소둔근 이렇게 된다 그랬죠. 소둔근, 중둔근, 이상근, 그 다음에 대퇴방향근 이렇게 되니까 이 고관절염을 치료하실 때는 일단 근육은 다 차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육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인대를 치료하는데, 인대를 치료하실 때는 근육을 치료할 때는 대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침이 들어가요. 대전자를 중심으로 침이 들어가는데
이 인대는 여기 전체를 싸고 있죠. 그래서 대전자보다 약간 위에서 들어가서 인대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인대를 자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아예 여기를 뚫고 들어가시면, 이 관절로 뚫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간극을 벌려줘야 돼요. 이 골두하고 이 와하고의 간격을 벌려줘야만 폐쇄동맥이 막혀있는 게 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자침을 해주는 거예요. 관절을. 침도, 이게는 일반 침으로는 안 들어가요. 일반 침으로는 들어가기 힘들고, 침도로 그것도 긴 거, 상당히 긴 걸로 해서 이렇게 여기를 자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관절염 치료하실 때 고관절 주위 근육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전자보다 훨씬 이쪽에서 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 옆에, 뒤로 해서 인대 자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혈성 괴사증을 치료한다 할 때는 관절면으로 직접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저기 하니까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앞쪽에서 들어가는 방법,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 뒤에서 들어가는 방법 이따가 실습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도학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아주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입원시켜놓고 1년 치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저는 지금 한 3케이스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3케이스 치료가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와서 복약하고 약 먹으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침도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침도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된 케이스가 지금 3케이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골두 자체가 이 완전히 깨져 있던 골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거 엑스레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가 치료하기에 치료 전망이 밝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고관절염도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포인트는 제가 이 장골 대퇴인대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건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골 대퇴인대는 정면에서 들어가서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좌골 대퇴인대는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치료 포인트는 이따가 다시 한번. 아이고, 이거 표로 있는 건 설명 다 드린 거네. 장골 대퇴인대, 그 다음 치골 대퇴인대, 좌골 대퇴인대. 이완 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방향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치골하고 이쪽으로 있으니까 치골 대퇴인대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굴곡이 되면 이완이 되겠죠. 대퇴골이 굴곡되면 이완될 거고, 신전하면 긴장이 늘어나니까 긴장될 거고, 그 다음에 외전하면 늘어나죠. 내전이 이완될 거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골 대퇴인대도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서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온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좌골 대퇴인대는 뒤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온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염이나 만성 그러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다 이 연조직 손상의 문제다. 그리고 고관절 주위인대 폐쇄근 쌍자근, 그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큰 근육인 배등근, 중등근, 소등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치료하시면 되겠고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도 그러한 원리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관절염 환자 침도 치료한 건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포인트가 이렇게 찍혀 있죠.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데, 대전자의 아까 근육 그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대전자를 직접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거는 인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대로. 그래서 약간 대전자보다 위쪽에 있고요. 이게 이제 뒤쪽에서 좌골 대퇴인대 쪽으로 들어가려고, 아니네요. 이건 좌골 쪽이네요. 지금 좌골 쪽으로, 아예 좌골 쪽으로 가서 좌골 쪽에 좌골 대퇴인대 시작하는 부분, 좌골 쪽에 고기를 건드려 주려고 치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퇴 사각근, 대퇴 방향근. 대전자 방향으로 일단 침을 넣고요. 침을 넣고 들어가서 대둔근을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침 방향이 바뀌어졌죠. 침날 방향이 바뀌어져서 대퇴 방향근을 치료한 거고요. 여기도 일단 대둔근 방향으로 침이 들어가서 대둔근을 뚫고 들어가서는 약간 절개해주는 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보다는 약간 높죠. 지상으로 경결이 있어서 깨진 것 같은데. 경결이 있어서 깨진 거네. 여기가 이제 지금 위로 들어가서 대전자보다 약간 위쪽에 들어가서 인대 부착 부위 거기 가서 이렇게 툭 끊어주는 형태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퇴관절 부위 점액낭내입니다. 대퇴관절 부위는 18개 점액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큰 게 이제 장취골 부위 점액낭, 앞쪽에 있는 거죠. 장취골 부위 점액낭하고 대전자 부위 점액낭, 대전자 바로 위에 있어요. 대전자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대전자하고 뭡니까? 근막장근하고 외측관근 그 사이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골결사 점액낭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골결사 점액낭 아까 말씀드렸고, 장취골 부위 점액낭은 장요근하고 장취골 용계, 대퇴관절낭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그림에 요거죠, 요거. 장취골 부위 점액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SIS에서 밑으로 ASIS에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쪽 그 서해인대 중앙 부분에서 동맥을 느끼시고 동맥을 안쪽으로 밀어내서 동맥 외측, 그리고 대전자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넘어간 선하고 그 만나는 부분,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ASIS에서 내려가고 대전자를 가장 높은 부분 있죠. 대전자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안쪽으로 선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ASIS하고 지나간 서해인대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에서 동맥을 확인하시고 동맥 바깥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에서 만나는 선하고 만나는 거기서 고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해인 데가 있죠. 그죠? 이렇게 서해인 데가 있고 그 서해인 데의 중앙점도 위치해서 동맥을 안쪽으로 밀어넣은 서해인 데 중앙점도 위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고 그다음 대전자 제일 위에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부위가 장치골 점액낭목. 그 다음에 대전자 부위 점액낭은 대전자 외측 바깥쪽에 존재하고요. 장치골 부위 점액낭은 대퇴관절 앞쪽 부종하고 동통, 그 다음에 외측 고신경, 대퇴 외측 피신경이죠. 외측 고신경 자궁에는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아픈 환자는 고기를 잃어봅니다. 거의 그 부위를 이렇게 합니다. 아파서 이러고 다니죠. 그러니까 대퇴관절 활동에 제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전자 부위 점액낭염은 대퇴 외측 이쪽 바깥쪽으로 구조, 우쪽, 그 다음에 대퇴관절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장치골 부위 점액낭염. 그 다음에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관절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만 보세요. 대전자 부위의 점액낭염을 침도 치료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상태에서 대전자의 약간 아래쪽, 대전자의 아래쪽 지금 위치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위에 이제 점액낭이 부어서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의 점액낭을 전체적으로 침도 치료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터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외측 피신경 증후군. 이건 고외측 피신경이라고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퇴외측 대퇴외측 피신경이라고 이야기해서 합니다. 대퇴신경의 분지입니다. 대퇴신경의 분지인데요.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이 ASIS하고 서해인대 있죠. 이 서해인대하고 만나는 이 부분에 그 아래로 삐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트렁크 사진 있었죠. 흉곽 사진. 거기서 대퇴신경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 대퇴신경이 내려와서 대퇴신경 본 가지는 서해인대 밑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위에서 분지가 나와가지고 서해인대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퍼집니다. 분지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퍼져가지고 이쪽 그 외측 관근 쪽에 요 부위에 피부 감각을 담당하죠. 대우근 외측에 주행해가지고 공공근 전면 흔들려 전우지로 분지되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전지는 ASIS 10cm 부분에서 대퇴 근막을 뚫고 나와서 대퇴 전 외측 피부에 분포하고요. 후지는 5cm 부분에서 대퇴 근막을 통과해서 대퇴 외측이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ASIS의 5cm 정도, 하나는 10cm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착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서해인대 밑에서 포착이 발생하고 여기 대퇴근막을 뚫고 나오는 부위에서 포착이 또 생겨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딱 환자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나는 여기만 저려 얘. 여기 요 손바닥만큼만 저리거나 시리거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를 저리다거나 시리다거나 마목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이상입니다. 오히려 통증보다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죠. 그 다음에 동통은 가끔가다 지속되면 심하지 않고 기립하거나 신즉시 악화됩니다. 그리고 슬부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여기만 나타납니다. 여기만 나타나고 무릎을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서해인대를 뚫고 내려와갖고 이렇게 두 개로 분지가 나누어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치료 포인트는 어디냐면 서해인대 ASIS에서 안쪽에서 서해인대를 맞춘다고 서해인대 아래쪽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해인대 약간 밑에. 서해인대 약간 밑에. 서해인대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해인대를. 여기가 되죠, 여기. 여기가 치료 포인트가 되고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ASIS를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ASIS 약 5cm 정도 아래쪽. 5cm 정도 아래쪽.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5cm 정도 아래쪽. 그러니까 전 ASIS 10cm 정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사람마다 틀리죠. 뭐 일반적으로 5cm, 10cm 되있지만 사람마다 틀리니까 눌러보세요. 대략 한 5cm 정도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그 부위가 아주 통증을 호소합니다. 눌러보시면 5cm, 10cm 정도 해서 고기를 눌러보시면 압진을 해보시면 통증을 호소하니까 고기를 치료를 해주십시오. 예. 예. 여기도 나오는데. 예. 이렇게 세대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서인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 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에서 이렇게 맞춰. 서인대 밑에를 맞춘다 이런 느낌. AS 아래에 장물면 맞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거 피신경이니까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서인대를 맞춘다 생각하세요. 네, 서인대 아래쪽. 서인대 하단. 이걸 맞춘다. 피닝 분위도 깊이 안 들어가고 색깔만 들어가고. 네. 여기도 그렇죠. 깊게 안 들어가요. 그럼 찔릴 때 환자가 찌릿하다는 얘기를 하나요? 별로 느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별로 느낌 없고요. 찌릿하게 만들면 잘못한 겁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약간 감각이 있는 게 좋죠. 있으면. 그리고 피신경이기 때문에, 피신경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꼬집어보면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죠. 그 부위, 그 영역 부위만. 지난번에 tun상피신경도 롤링 피치롤 테스트 해보면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죠. 그것도 여기 지금 이 상지 쪽에서 여기 뭡니까? 오광교 뚫고 나오는 근피신경 부분도 상완골 부분을 만져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상완근 부분 이쪽으로 만져보면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깊지 않아요. 예, 그냥 뭐 한 1cm 이하로 자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퇴신경 포착종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외측 대퇴 피신경 이렇게 돼 있죠. 외측 대퇴 피신경. 그 다음에 보시면요. 외측 대퇴 피신경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서해인대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게 고외측 피신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대퇴신경이죠. 대퇴신경은 장골근하고 대우근하고 그 사이로 내려와서 대퇴신경이 이쪽 전면으로 다 퍼지죠. 그리고 긴 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내측 복제신경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와서 엄지발가락 안쪽까지 내려옵니다. 대퇴신경이. 그래서 이 대퇴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이죠. 요추 1번하고 2번에서 나와서 요근, 장요근과 대요근하고 장요근을 거치면서 음부분지와 대퇴분지로 나뉘어지고요. 음부분지와 대퇴분지로 나뉘어지고 대퇴동맥과 함께 서인대 밑으로 해서 내측 피부 감각신경 분지를 내고 음부분지는 서해관을 통과해서 대음순 원형인 여기를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거하고 폐쇄신경하고 사실은 이 표면에서 구분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치료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이 대퇴신경이 아주 긴 분지가 여기서 내려오면 그렇게 돼가지고 내측 피부신경
내측 복제신경이 돼가지고 엄지발가락 앞쪽까지 오죠.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역, 피부 느낌이 대퇴 내측하고 이쪽 저기 종아리 소퇴 내측 쪽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복부 대퇴 내측, 그다음에 대음순 부위, 음낭, 그다음에 고환거근 이런데 느낌을 느끼죠. 자결감이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음부대퇴적인 통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함부로 손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취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장치골인데 장치골 전면량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아파서 이렇게 다시 함부로 손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자주 취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가 치료점이 되느냐? 여기가 지금 동정맥이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포착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물론 이제 여기 척추 이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척추 옆에서 척추 디스크 증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배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배제하고 이쪽에서 포착이 일어나면 이 서해인대 쪽에서 포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근막을 뚫고 나오는 요 부위에서 포착이 일어납니다. 포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해인대 쪽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이제 동정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일단 그냥 서해인대를 치세요. 서해인대. 여기 ASIS 부분하고 아까 치골 결절 부위 여기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치료를 하고 싶다,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동맥을 박동을 느끼시고 동맥을 밀어내고 동맥을 안쪽으로 밀고서 서해인대를 밑으로 자침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침하세요. 아까 여기 외측 비신경 자침하듯이 서해인대 밑으로 이렇게 자침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침합니다.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쪽 출구 쪽 빠져나오는 대퇴 내측의 대퇴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신경은 아예 안쪽이고요. 아예 안쪽이고, 대퇴신경은 약간 내측, 이렇게 해서 이 대퇴의 가장 정중앙 부분에서 약간 위쪽, 이 정도로 해서 압진을 해보시면,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압진을 해보시면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고기를 자침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폐쇄신경 포착증후입니다. 폐쇄신경 포착증후는 아까 폐공신경 포착증후가 유사한 동일합니다. 같은 신경입니다. 같은 신경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공신경 포착증후는 여기서 이 폐공을 빠져나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폐쇄신경은 여기서 빠져나온 요 부위에서 출구 쪽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폐쇄신경 피부분지 있죠? 여기 빠져나오는데 출구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대퇴 내측에서 쓸관절까지 퍼지는 통증이 있고, 굴곡이 편하고, 내전근 경련이나 내전근간에 경계가 생깁니다. 제가 본 특이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양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떨려요. 이런 식으로 발만, 여기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내전근하고 이쪽 폐쇄신경, 이쪽을 지배하는 폐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양방병원에서는 파킨슨이라고 파킨슨 약 먹였어요. 파킨슨 약 먹였는데 이쪽에서 유착, 포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린 대로 내전근 쪽하고 폐쇄신경 쪽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경련, 연축이 심하면 경련이 생기죠. 그래서 이 뭡니까? 반원율군 연축성 경련 환자들 같은 경우도 연축이 심하면 그 다음에 신경이 포착이 심해지면 경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리죠. 이런 식으로 한쪽만. 그래서 그런 질환들도 대부분 그 주위에
지나가는 주행하는 신경을 포착을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연구조직 치료하고 신경 치료하고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연축성 경련도는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단 중추성으로 오는 연축성 경련은 좀 저희가 치료하기 좀 힘듭니다. 이 내부에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제 시상하부 이쪽 그 시상하부 바깥쪽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이렇게 그 종양이 있어갖고 그게 눌려가지고 오는 그런 환자가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대부분 다 치료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퇴후피신경 포착 증후군은 이 좌골에서 같이 나오죠. 이 저기 뭡니까 좌골신경하고 같이 나와서 이 후면을 좌우합니다. 후면 뒤쪽 이쪽 후면을 좌우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 쪽에 문제를 봤는데 허리 쪽으로 척추 디스크나 이런 걸로 해서 척추 협착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기를 치료를 했는데 다른 증상은 다 좋아진다거나 또는 이게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 했을 때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신경 쪽에서 포착이 있어서 여기가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건 심각하진 않죠. 아까 고해체 피신경처럼 뭔가 좀 저리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쪽이 대퇴 후면이 뭔가 좀 저리고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퇴 후피신경 포착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치료하셔야 될 거는 우리 여기 둥근 주름 쪽입니다. 주름 쪽. 좌골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둥근 주름 부위가 신경이 출구 부분이니까 그 주름 부위를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자체로 해서 치료를 하시고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관장을 하거든요. 햄스트링 근육들을 관장을 하니까 아까 햄스트링 치료해주는 양식으로 치료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치료하시고 햄스트링 치료하시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피신경의 문제는 다 이 척추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척추 쪽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피신경의 문제를 보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양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 문제일 수도 있고 척추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치료해보고 안 되면 척추를 봅시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검사를 해봐가지고 척추의 문제인지 요건지를 확인하고서 척추를 치료하고서 안 되면 여기로 보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령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없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사실은 내전근이 다 빠져 있죠. 내전근이 빠져 있는데 내전근은 이 고관절 통증보다는 이 안쪽의 통증이나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니까 골반동통 증후군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슬관절 쪽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전근까지만 보면 요 부위에서 봐야 될 우리가 질환에 따라서 봐야 될 내용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대퇴부 고관절 부위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폐대신경 포착증하고 치료점이요. 네. 치료점이 다리 내쪽. 네, 이 안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네, 앞진해보시면 이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앞진해보시면 굉장히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으니까 고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좀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좀 없긴 한데 그냥 바로 할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제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는 기준, 새로운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요척추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척추 디스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 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는 거가 치료가 사실은 허리 쪽보다는 중부하고 이 대퇴부 여기가 좀 핵심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안 드리고 이쪽에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쉬었다 하죠. 저도 힘드네요. 제가 어제 우리를